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물리 응용에서는 제일 중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 역시 이제 미분 방정식이 y 프라임, y 더블 프라임, 뭐 x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미분 방정식 x 의존성, y 프라임 의존성도 없고 이제 x 의존성도 없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미분 방정식은 어떤 꼴이냐면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y의 임의의 함수 이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양변에 이쪽에다 쓸까요? 양변에다가 내가 y 프라임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한번 적분을 한번 해봐요. 자, x로 적분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y 한 번 미분, y 두 번 미분한 것은 적분하라고 해서 걔는 누구의 미분이냐? 걔는 누구의 미분이냐면은 다름 아닌 이제 2분의 1 y 프라임 제곱의 미분이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fy를 y 프라임을 곱해서 x로 미분하래. 적분하래. 그럼 걔가 누구의 미분인지 살펴보면 되는데 걔는 누구의 미분이냐면 다름 아닌 fy의 미분이에요. 자, 여기서 fy는 뭐냐? 대문자 fy는 fy의 그냥 부정적분. 자, y에 대한 부정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쟤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대문자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y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y 프라임이 하나 더 곱해져야 되겠죠? 원래 표식이 되고 그럼 이제 적분했으니까 이제 적분 상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처음 출발은 이제 이게 second order different, non-linear different, 일반적인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first order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 됐고 그럼 이거는 뭐 separable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뭐 선형이었다 그러면 인티그럴 팩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케이스는 물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물리의 예를 들면 이제 역학 시스템 역학계 이제 1차원에서 역학계를 생각하면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는 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가해진 그 힘이 오로지 위치에만 의존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마찰력은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마찰력은 어떻게? 마이너스 감마 dt dx인데, 자, 이제 얘는 x만의 함수가 아니라 x의 도함수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여기서 역학계에서 속도에 의존하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y 프라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힘이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여기 힘이 보면 fx라고 했잖아요. ft가 없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가장 쉬운 역학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좀 전에 배운 걸 하자면 이제 일개 도함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누굴 곱하는 거냐면은 dt dx를 곱해서 얘를 시간으로 적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자, 좌변은 뭐가 돼요?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m의 dt d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냐면은 자, 이제 fx를 x로 적분하는 거죠. 자, 힘을 물론 이제 적분 상수가 있고요.
적분상수. 자, 힘을 적분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역학에서는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 역학의 입장에서는 좀 전에 썼던 게 다름 아닌 적분상수가 나오는데 물리에서는 그걸 2라고 쓰죠. 그래서 얘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물리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x에 대한 2개 미분 방정식을 x에 대한 1개 미분 방정식으로 환원을 한 거고, 그럼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심지어 해도 구할 수 있고, 운이 좋은 경우에는 포텐셜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해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 역학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x가 있고 그 x축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고, 그럼 내가 에너지가 얼마다 그럼 파티클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뭐 이런 운동의 정성적인 이제 성질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방을 다 못 풀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큰 우리가 이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건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을 해서 미분을 다 없애는데, 여러분 적분을 할 때마다 항상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하나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적분상수가 하나 튀어나왔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는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놓고 보면 그 해는 요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first integra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인티그럴을 하나를 딱 찾아내면 미분 방정식의 차수가 하나가 내려가는 거야. 2개 미분 방정식, 1개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근데 first integral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요거 자체가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여기 한 번 더 풀면 여기서 또 적분상수가 하나 더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일반 애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역학 시간에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제 요 컨셉을 가지고 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8번에 중력 문제예요. 중력. 자, 여기 이제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제 중심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이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빙빙 돌아가는 물체 2차원, 3차원 운동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여기 이 R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R 방향으로만. 그러면은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지구는 고정돼 있다고 치고, 그럼 얘는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MA. 이 R 디렉션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1차원 운동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R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하는 건 이제 RT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미분 방정식의 언어로 보면 이제 t가 x의 역할을 하는 거고 y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r인 거죠. r. 이제는 근데 여기다 힘을 써야 되겠죠. 힘은 뭐야? 이제 중력이죠. 마이너스 중력은 g 중력 상수 질량의 곱, 그 다음에 거리 제곱. 자, 이렇게 되고요. 책에서는 이제 그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를 썼는데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표면에서의 중력을 mg라고 쓰잖아요. 지표면에서의 중력과 속도 9.8. 이게 다름 아닌 뭐냐면 지구 표면이니까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지구 반지름 제곱에 m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r 제곱분의 g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력 상수,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 9.8m 제곱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이게 다름 아닌 좀 전에 소개드렸던 C번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C번. 자, 아래 1번, 한 번 미분은 없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이 T에 의존하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한다? R 돛을 곱해서 또 역시 이제 적분을 하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2분의 1 mr 닷 제곱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제 r 돛이라고 쓸게요. 는 제 적분해주면 뭐가 되죠? 더하기 r분의 mg r 제곱 더하기 적분 상수는 2. 저기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정리해서 쓰면은 이제 2분의 1 mr 제곱 빼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그러면은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미분 방정식은 넌리니어죠. 왜냐면 r 닷의 제곱이 있고 그다음에 1/r이 있으니까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어서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은 저 퍼스트 인티그럴 에너지 보존 법칙만 가지고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돼요?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를 뚫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지표면에서 내가 여기 로켓이 있는데 로켓을 이제 이렇게 발사를 해요. 그러면 초기 속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은 이 로켓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저 우주 바깥으로 무한히 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럼 이제 모든 운동 과정에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초기 에너지 이 페이지에 다 쓰려고 했는데 넘기는 게 낫겠습니다. 오히려 더 혼동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자, 에너지 값은 초기에서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 내가 이제 처음 초기 속도를 여기서 발사할 때 v0로 발사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요거네요. 지표면이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아래다 r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저 우주 바깥, 저 지구의 중력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자, R이 무한대가 돼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R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R이 무한대가 되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음수인데 R이 무한대가 될 때는 제가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는 건 뭐냐?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게 우주 바깥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이게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얘는 양수고 우주 끝까지 나갈 수 있을 때 얘는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이 지구의 중력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조건? 우주선의 초기 발사 속력에 대한 조건. 제곱이 빠졌네요. 자, 따라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V0 제곱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은 2G R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대강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대략 숫자만 한번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이니까 지금 대략만 하니까 그냥 10이라고 쓰고요. 지구 반지름 6,400km죠? 그럼 6400 내가 미터로 환산하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6,4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64 곱하기 동그라미가 6개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V0는 저 동그라미 6개 때문에 동그라미 3개가 생기고요. 64는 64니까 8이고 곱하기 루트 2는 대략 1.4니까 얘는 그럼 11. 자, 얘는 대강 얼마가 되는 거야? 0.02 자, 요 정도 되는 거네요. 이 정도 미터 퍼 세크. 자, 초속 11,200m. 그러니까 얘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초속 11.2km의 속력으로 쏴야지 지구를 떠날 수 있다. 이 숫자가 너무 큰데 뭐 틀린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전부 다 대수적으로 구했는데 제가 아까 요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탈출 속도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이 그림을 그리면 운동을 정성적으로 다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구의 중력작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강력한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속력을,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이제 로켓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정거장에 간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큰 게 이 정도 출력을 내는 이제 로켓을 만들어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로켓을 이제 쏘면 뭐 3단 로켓이냐면 이제 1단 분리, 그 다음에 좀 더 가도 2단 분리, 그 다음에 3단에서 이제 여기서 로켓 뭐 이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죠. 그럼 이때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게 그 로켓이란 말이죠. 추진체. 이제 이 추진체는 대부분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이제 수장이 돼요. 이 전체 비용에 엄청나게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이 로켓가 일회용이 되는 거야. 일회용. 그래서 이제 이 난점을 극복하려고 이제 테슬라라는 미국 회사죠. 여러분 이제 이 회사에서 스페이스 X라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주 사업도 하는데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이건 뭘 하는 거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바다 위에 배를 하나를 딱 띄워놓고 이제 여기 떨어져서 원래는 그냥 바닷속으로 자유낙하해서 떨어지는 애인데 여기다 이제 이 추진체를 약간 이제 추진력을 남겨놓고 이게 일리 와서 여기서 정확히 딱 쓰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게 나오는데 우주선이 바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늘 같은 것이 쭉 나와서 이 배 위에 정확히 역추진을 해서 이 배 위에 딱 착륙하는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엄청난 이제 제어 기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에서는
이런 이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주 비행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화성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그 목표예요. 스페이스X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외 책에 나온 걸 5가지를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3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간략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째 케이스는 자, 이런 케이스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x 제곱이 없으면 그냥 상수의 그 개수를 갖는 그런 세컨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따라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건데, 여기 x 제곱 x,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잘 조정된 그런 이제 x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는 이제 다행히도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자, x를 독립변수를 이렇게 z라는 새로운 독립변수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z라는 새로운 독립변수.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제 이것도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y를 x에 대한 차수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y로 2번 미분했고, 그러니까 x로 2번 미분한 거에 x 제곱을 곱했고, y를 x로 1번 미분한 거에는 x를 곱했고, 한 번도 안 미분한 거 그냥 가만히 내비뒀을 거. 뭔가 이 미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x의 차수의 변함이 없네요. 그런 고성질로부터 이런 이 변수 변환이 유효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하면, 그러면은 자, y 프라임은 이제 dx, dy인데 내가 얘를 이제 z로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z는 뭐예요? 로그 x죠. 그러면 z를 x로 미분한 x분의 1, x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z dz dy가 돼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x로 미분한다는 건 다름 아닌 z로 미분하는 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z 혹은 x분의 1을 x분의 1이라고 할까요? x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미분을 한 번 하면서 요 앞에 있는 요 눈의 가시 같은 요 x가 사라지네요. 여기 2번 미분이니까 2번. 그렇죠?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무슨 변화냐? 이제 y 2번 미분은 얘는 dx dy 프라임. y 프라임이 뭐였어요? 자,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x에 대한 미분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것으로 이거니까. 자, 그럼 이제 고배 함수를 미분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배의 이게 되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항들을 캔슬 시킬 수가 있어서, 내가 얘를 이제 z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얘는 a2 그럼 이제 개수가 상수인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을 구했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따로 이건 이제 연습 문제 풀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방식이 있구나.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케이스는
내가 이렇게 생긴 데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연히도 이 미분 방정식의 답을 내가 하나 알아. 자, 이게 미분 방정식은 독립적인 답이 두 개가 있다라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운이 좋아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답을 하나 찾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나머지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자, y는 u 곱하기 v라고 써놔요. 그냥 써요. 쓰고 그리고 이제 쟤를 저기다 다 대입을 하면 u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v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v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얘를 구하면 새로운 솔루션을 다 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케이스는 우연히 내가 답을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직관적인 방식이든 어떤 식이든 하든 답을 하나 알았다. 그러면 그 답으로부터 나머지 답도 쉽게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게 있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던 수업의 첫 페이지로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풀이할 수 있는 1개, 2개 미분 방정식을 공부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풀 수 있다. 그걸 각각의 카테고리를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